수학 점핑 학교 운영사례로서 함께 성장하는 수학을 발표하게 된 등현초등학교 교사 김은경입니다. 저희는 GROW 프로그램과 함께 매스 점핑이라는 주제로 수학 점핑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학 점핑 학교가 낯선 선생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수학 점핑 학교는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의 주요 기저로 수학이 활용됨에 따라서 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필요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활동 중심 수업, 그리고 수학 교육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문이 12월쯤에 와요. 그러면 그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월 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월에 결정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1년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추진 사례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사진 보이시죠? 아마 다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스티브 잡스이죠. 스티브 잡스와 관련된 영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어록이 존재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신이 창업했던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던 시기가 있었죠. 특히 1993년 이후 몇 년간은 그의 인생에서 최저점이라고 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런 잡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Hey, Slinky? I'm ready this time. No, Slink. Oh, well, all right. You can be ready if you want. 자, 이 애니메이션과 스티브 잡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싶죠? 스티브 잡스는 처음에 애플이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취미 삼아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 픽사를 인수했습니다. 자기 본업인 컴퓨터 개발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만화영화 회사 같은데요. 이걸 인수한 뒤에 스티브 잡스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름 아닌 수학자와 전산과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하의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당시에는 돈 먹는 하마로 취급되던 3D 애니메이션 기법, 해상도 조절 기법 이런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픽사에서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역사상 첫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파산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나온 이 영화가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는 현재 수많은 수학자가 진출해서 활약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헐리우드와 수학이야말로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두 단어인 것 같은데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림이 바탕이 될 텐데 웬 수학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수학이 왜 어떻게 쓰이나요? 수학자들이 헐리우드에서 많이 일하는 분야는 컴퓨터 그래픽, 소위 CG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들다고 알려진 게 눈이나 파도, 물살이 해일이 넘치는 그런 자연현상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수학 공식이 쓰입니다. 자, 수학의 7대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소위 유체역학의 그 방정식인데요. 방정식을 적용했더니 눈이 흘러내리는 질감이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예전에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 수만 장, 어떤 때는 수십만 장의 그림들을 그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수학이 사용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헐리우드를 바꿨다고도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기 이 내용에서 보면은 스티브 잡스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발상의 전환, 그리고 혁신을 참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 발상 전환의 가치에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그래서 수학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학만이 아닌 다른 것과 융합되어 더욱 풍부하게 하는 일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수학하면 떠오르는 것을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보통은 수학하면 계산, 복잡하다, 어렵다, 또는 수포자, 수학하면 왠지 잘하는 사람한테는 천재, 이런 말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수학이 융합되어지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더욱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수학 교육은 바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 학습의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놀이 중심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개요를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던 그 내용이 GROW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스 점핑이었습니다.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그 게임의 G를 말하고요. R은 read의 R이고 온라인의 O, 그 다음에 write and review의 W를 이용해서 그로우 성장이라는 개념과 연계지어서 아이들에게 그로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아이들에게 놀이수학을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꼭 단지 수학 도서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도서를 읽고 그 도서 속에서 인문학적인 관점을 수학과 접목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의 일환으로서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이 수학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측면과 그 다음에 저희가 워크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워크북에 쓰고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 능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초등에서는 단지 수학 한 교과로서만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했었던 사례들의 거의 대부분이 융합해서 그 일부에서 수학이 정용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게임인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명으로서는 프로그래머스 메이커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토요 프로그램으로 수아가 놀자라는 활동 주제를 통해서 5, 6학년 희망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워낙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을 희망하는 대상 아이들을 모집하고 아이들과 함께 수학 교구를 가지고 놀고 그리고 그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절차적인 지식을 익히고 그 익힌 절차적 지식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지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자율 동아리 프로그래머스 메이커스 진행 과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펜토미노 원리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선생님들 펜토미노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요. 저는 우선 아이들에게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정사각형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이 몇 가지가 있니?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당연히 한 개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요. 그죠? 그래서 몇 개일까? 계속 물어보고 한 개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한 개야. 그러면 정사각형 2개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
라고 또 묻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가 한 변을 서로 맞대어서 만들 수 있는 도형이 몇 개일까 하면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는 두 개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의 모양, 세로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돌리기나 지금 5학년, 6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배운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겹쳐지면 그것은 하나로 친단다라고 말을 해서 아이들에게 두 개의 도형이 있을 때에는 한 가지라는 것을 이해시키고요. 또 그러면 이제 세 개일 때를 또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세 개일 때는 선생님들 몇 개인지 아시죠?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두 개, 한 개, 두 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지금부터는 살짝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세 개까지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네 개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때부터는 뭐 세 개요, 네 개요, 다섯 개요, 굉장히 개수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놀이 형식을 하듯이 제가 원판으로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나와서 만들어 보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5개라는 걸 스스로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사각형 5개를 이용해서 그럼 만들 수 있는 건 몇 개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건 개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한테 제가 이제 격자판을 아이들한테 직접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정답은 12개인데요. 아이들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많은 거를 찾아낸 아이들일수록 되게 우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아이들한테 10개 이상 찾은 사람 하면 많이 들어요. 11개 이상, 12개 이상, 13개 이상 찾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말하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2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니야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제가 펜토미노라는 교구를 아이들한테 직접 전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12개의 펜토미노로 자기 걸 찾아봐요. 그러면 어떤 거는 못 찾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더 많이, 그러니까 돌리기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찾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펜토미노는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지금 오는데요. PPT를 조금 늦게 지금 해서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화면에 구현이 안 됐는데 나중에 저희 학교에 요청을 하시면 제가 워크북을 만든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펜토미노를 다 만들고 나면 아이들이 워크북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처음에 한 개짜리가 이제 모노미노라고 하고요. 2개로 만든 건 도미노, 3개는 트로미노, 그다음에 테트로미노, 펜토미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모두 합치면 21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펜토미노의 경험을 느끼고 나면 아이들과 나중에 이제 제가 제공하는 자료에도 있는데 토너먼트에서 2D 블러커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 나오는 교구의 총수가 바로 아까 말했던 모노미노, 도미노, 트로미노, 테트로미노, 펜토미노 이 5가지를 합한 개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에게는 처음에는 그저 노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먼저 이것저것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그 거리 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한 명씩만 앉혀서 활동을 했지만 아이들이 서로 이제 질문을 하거나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기회는 별도로 다시 제공해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워크북을 다 한 학생들에게는 제가 따로 만든 이런 퍼즐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먼저 한 아이들과 아직 다 못한 아이들의 시간차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더 먼저 한 아이들에게는 퍼즐판을 통해서 더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마큐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함께 그 구성 원리를 이해하도록 시켰는데요. 소마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소마큐브에 나오는 도형들의 모양들이 아까 말한 테트로미노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4개의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마큐브가 만들어지는 그 정육 면체는 가로에 3칸,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3칸입니다. 그러면 4, 7에 28이잖아요. 아까 전에 이 소마큐브를 만약에 4개씩으로 말하면 27개가 아니라 28개가 나오죠. 하지만 이 정육면체의 이 소마큐브는 3, 3, 3. 27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4개가 아닌 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해체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모양을 찾아내요. 그래서 지금 4개로 이루어진 다양한 도형 중에서 하나의 도형은 3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도 알고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다양한 모양을 인식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다 진행하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2D 블러커스나 헥서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토너먼트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토너먼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꼭 승자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었고요. 진 아이들도 다 이렇게 그 규칙을 정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래머스 메이커스라는 주제의 가장 핵심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율 동아리였던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만들기를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엔트리를 활용한 게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엔트리를 이제 학급방을 개설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스터디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스터디 과제로 이렇게 뭐 환경 구성하기, 뭐 소개하기, 대화하기, 그다음에 뭐 게임 만들기 이런 과제를 제시를 해주고 아이들이 한 가지씩 체험해보고 만들어 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친구들과 바꾸어서 직접 게임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도 기기 조작도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AI랑 막 그렇게 친근하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도구가 태블릿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블릿으로 아이들을 마구마구 가르치면서 저는 컴퓨터로 하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했어요. 근데 만들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아이들이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이 컨셉이 잘 안 맞았던 게 제가 게임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려면 키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저희 본교에서도 저희 등연초도 그러니까 AI 학교예요. 그래서 노트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AI 노트북이 설치되어져 있는 빛이 되어진 창의 교실에서 수업을 해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알고 이제 아이들한테 노트북을 주고 노트북에서 아이들이 이제 바꿔가면서 수업을 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마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수업을 하셔야 이 임기응변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학 점프 프로그램이 이 수학 점핑 학교가요, 예산을 500만 원이나 줍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1학년부터 6학년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 교구들을 저희가 사서 드렸는데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하는 교구놀이의 예로 다른 학년 선생님들께서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면체 주사위를 사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한 건데요. 보통은 육각형으로 된, 정육면체로 된 주사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다면체로 된 주사위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가지수도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해서 좀 많이 사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저런 칠교나 이런 것들은 다 학교 애들 다 있는 거지만 이 밑에 있는 테셀레이션인 경우에는 이 테셀레이션에서 이제 좀 주의하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모형에서 색깔의 규칙을 바꾸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지니까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 분야로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저희가 전개도를 만들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지오픽스인데요. 이 지오픽스를 구매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전개도대로 도형을 만들어 보고 그 활동을 한 후에는 다양한 모양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독서 활동 부분인데요. 본교에서 아까 전에 수학 점핑 활동으로서 들어오는 500만 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이제 저희 본교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과 같이 섞어서 저희가 책과 논의는 꼬마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4학년에서 리드 활동을 했는데요. 책 속에서 찾는 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것에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부는 대체 왜 할까요? 라는 주제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열공비법 책 만들기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책을 만드는 상황에서 저희가 배웠던 분수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제 4학년이었기 때문에 비율로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몇 퍼센트는 뭘로 구성하고 몇 퍼센트는 뭘로 구성해라가 아니라 전체의 4분의 1은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되고 전체 2분의 1은 어떤 내용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어떤 내용이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분수의 개념과 접목시켜서 아이들과 함께 그 내용으로 책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책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미래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여행하는 별이라는 내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 동시집 만들기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온라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과학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 교사다 보니까 수학과 융합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해석하고 하는 부분과 접목해서 이 수업을 한 거였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식물 연극을 할 때 지금 6학년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식물 연극을 하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같이 섞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함께 식물 연극을 만들었는데요. 활동 내용을 보면 우선 이제 엔트리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을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재구성을 해서 아이들과 대면에서 또는 줌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엔트리를 실습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학습터의 내용을 탑재해줘서 아이들이 혼자서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연극 대본은 아이들이 혼자 쓰지만 서로 같이 돌려 쓰는 기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띵커벨판을 이용해서 띵커벨을 이용해서 이제 띵커벨 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올리고 올린 대본을 친구들이 조금 봐주기도 하고 뭐 칭찬의 글도 써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작품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작품 감상 및 평가의 순으로 하여 아이들이 엔트리를 만들어서 식물 연극을 했는데요. 이 식물 연극을 줌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12작품을 만들었고요. 12작품 속에서 만들기는 했고 아이들이 본인이 대본을 썼고 친구들이 서로 그 대본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누가 이 작품을 완성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페스티벌 하듯이 조금 되게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누구 작품이라는 거는 말해주지 않고 유일하게 아이들이 평가해야 되는 건 잘한 점. 그리고 내가 한다면 이 친구의 작품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들과 평가하고 그 다음에 1등을 뽑아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1번 작품인 경우에 1번 작품하고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만든 작품을 보여줘요. 근데 아이들은 다 모르고요.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와, 잘 만들었다. 이 부분이 식물 연극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잘 맞네? 라는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면 칭찬 타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수업 시작하면서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이 수업 공연, 이 식물 연극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을 뽐내고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를 아이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묶어놓은 건데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한 작품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그 내용에 맞게 설문을 합니다. 그러면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12작품을 다 완성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12작품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작품은 무엇이었니? 라고 아이들한테 묻고 아이들이 여기에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도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시면 알겠지만 이런 설문하고 나면 아이들이 상호평가 결과가 그 즉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딱 나온 거를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중에서 1등은 누구일 것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요 화면이 이렇게 제가 좀 구성을 이렇게 한 건데요. 그 좌측부터 아래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있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파란색이 10점이에요. 이걸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친구는 몇 번일 것 같나요? 1번. 네. 5번입니다. 네. 5번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10점을 줬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아이들이 상호평가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1등을 너희들이 뽑은 1등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말을 하고 진짜 그래프, 비율 그래프로 나와 있는 이걸 봤더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9.4%가 있는 것이 바로 5번 아이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취감도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rite and review 부분인데요. 이건 워크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쓰고 확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북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격자판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동그라미 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감 부분인데요. 이 소감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께도 저희가 소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높은 호응을 가지고 계셨고요. 하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던 생각이 납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AI 본교에서 진행되었던 다른 분들이 많이 진행했던 AI적인 측면은 조금 좀 덜어내고 수학적인 측면만 지금 그러니까 수학을 적용했었던 융합적인 프로그램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본교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AI랑도 굉장히 많이 융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더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2012년에서 14년에는 선진형 수학 교실을 운영을 했고요. 2018년, 19년에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학 체험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지나가면 수학 선생님 지나간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2020년 작년에 다소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전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터에 2020년 12월에 수학 점핑학교 운영할 학교를 모집했고 그걸 보면서 다시 수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많은 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했으면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노력하면서 그냥 기반 마련하기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오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바뀌었냐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메타 수학으로 체험전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의 작은 소망이라면 그 메타버스 안에 다양한 수학 체험을 넣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수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이라면 저는 수학 수업 들을래요. 저는 수포자였지만 꼭 듣겠습니다. 듣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이, 이 발표가 유튜브로도 함께 생중계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살짝 긴장을 하셔가지고 아까 영상 틀 때 버튼을 살짝 네. 타이밍을 못 맞추셨어요. 그래서 소리랑 영상이 살짝 맞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여기 있는 모두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발표였고요. 자, 오늘 선생님께 또 강연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수학을 메타버스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팀의 장학관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학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수학 관련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학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때 선생님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게 그 교구 놀이를 이용해서 수학 교육을 좀 많이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펜토미노? 네. 펜토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5. 네, 5 네. 개잖아요. 그 5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 중에 그 우리가 이제 융합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탄수화물 혹시 아시죠?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 이제 고등학교 화학책에 나오기도 하고 중학교 때 나오기도 하는데 그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에 탄소가 하나만 되어 있는 화합물이 메탄이에요. 2개가 되어 있는 화합물은 에탄이고요. 그 다음에 5개가 되어 있는 화합물은 펜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 중에서 탄소의 수가 5개 내지 6개일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구조들이 있거든요. 이걸 수학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에서 배웠던 건데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가보니까 탄수화물이 나오네? 이거 어디서 배웠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융합적인 사고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펜토미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 6개로 한 게 이제 헥소미노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헥소미노도 아이들이 찾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되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활동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중에서 그 헥소미노 그 32개 중에서 아이들이 그 중에서 이제 11개를 이제 찾아내는 활동도 더 한 가지 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그 활동도 재미있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그 탄소수를 6개, 7개 늘려가면서 생길 수 있는 이성질체의 수가 몇 개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지금 선생님 같이 수학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교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학실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러 오셨는 줄 알았는데 많은 조언과 또 후원을 앞으로 아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네, 선생님께서도 발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께도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합니다. Thank you.